늦은 가을 저녁 작은 아파트 거실에는 따뜻한 전등 불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영옥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고 그 옆으로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저녁 식사 시간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성우는 숟가락을 들고 있지만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6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고 눈가의 주름은 평소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 김영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80살이 된 어머니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예전보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병원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형제들은 모두 각자의 사정을 내세우며 뒷걸음질만 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병원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약값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박영숙이 남편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55살의 영숙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지만 요즘 남편의 스트레스가 날로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동안 시어머니와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던 영숙이었지만 최근 들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걱정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옥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하셨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의사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영옥은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나이가 들어서야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미안했습니다. 성우는 마침내 참고 있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어머니 병원비 누가 내겠어요? 형제들은 다 모르세 하고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큰형은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고 했고 둘째 형은 자기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이 셋째인 성우에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황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하지만 영숙 역시 속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시댁 형제들의 태도가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큰형과 둘째 형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학비며 결혼자금이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서 정작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형들은 서울에 있다고, 동생은 바쁘다고. 결국 모든 게 내 몫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성우에게 매달 나가는 병원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장사도 예전 같지 않았는데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영옥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어미가 병든 게 죄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옥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네 자식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일자리부터 밤늦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일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던 그녀였기에 지금 이 상황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우가 다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어머니의 밥그릇에 나물을 더 올려드리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때 마당에서 기르는 백구가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백구는 성우 가족과 함께 산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떠돌이 개였는데 김영옥이 불쌍히 여겨 걷어들인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일어나 문을 열어주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김영옥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녀석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김영옥의 말에 성우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백구는 김영옥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해 봤는데 다들 핑계만 대더라고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혈육 간의 정이 이렇게도 메마를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영옥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성우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특별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세월을 떠올리며 복잡한 심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영숙은 각자의 잠자리에 들었지만 김영옥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백구만이 그녀의 발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저녁 성우의 말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김영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우에게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모두 외면하는 상황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성우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숨겨두었던 비밀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쯤 김영옥은 갑자기 가슴에 격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나왔지만 가족들을 깨우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숨쉬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김영옥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일어나 김영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거친 숨소리와 이상한 신음소리에 백구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백구야. 김영옥이 간신히 손을 뻗어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는 즉시 김영옥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코로 비볐습니다. 성우, 성우야. 김영옥이 약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지만 다른 방에서 자고 있는 성우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옥은 점점 더 심해지는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끼며 위기감을 감지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머릿속에 평소 생각해 두었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김영옥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출생신고서와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김영옥이 수십 년간 간직해온 가장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김영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는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듯 김영옥 곁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영옥은 봉투를 백구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이걸 성우에게 꼭 전해줘야 해. 갑자기 김영옥의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쥔 채 침대에서 바닥으로 쓰러진 김영옥을 보고 백구는 즉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 평소와는 다른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백구의 짖는 소리에 성우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지? 백구가 왜 이렇게 짖어? 성우가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성우는 급히 김영옥을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영수가 빨리 구급차 불러. 성우의 다급한 외침에 영숙도 잠에서 깨어 급히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김영옥은 성우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계속 백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옥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이리 와. 백구가 다가오자 김영옥은 봉투를 백구의 목줄 안쪽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걸 꼭 지켜줘야 해. 성우는 어머니가 백구에게 뭔가를 하는 것을 보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김영옥을 들것에 옮겼고 성우와 영숙은 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백구도 구급차 뒤를 따라 달리려고 했지만 영숙이 급히 백구를 붙잡았습니다. 백구야, 집에서 기다려야 해. 하지만 백구는 계속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목줄 안쪽에 숨겨진 봉투 때문에 목 부분이 약간 불편했지만 백구는 김영옥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김영옥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지만 김영옥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힘내세요. 김영옥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성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연이 있는 성우였지만 그 어떤 친자식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김영옥은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성우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형제들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새벽 시간이라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혼자 남겨진 백구는 계속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목줄 안쪽의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지만 김영옥의 부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본능적으로 이 봉투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김영옥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의사는 성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호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형제들이 하나둘 병원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어머니의 상태보다는 앞으로의 상황과 재산 문제였습니다. 성호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김영옥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의료진들도 조심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병실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과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성호가 잠시 집에 들러 백구를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구는 사흘 동안 거의 먹지도 않고 현관문 앞에서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밥 먹어야지. 성호가 사료를 주었지만 백구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목 부분을 극적거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니? 목이 아픈가? 성호가 백구의 목줄을 자세히 살펴보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 빨리 오시라고 연락드립니다. 성호는 급히 백구를 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성호를 맞이한 것은 간병을 도와주던 박간호사였습니다. 10년 넘게 이 병원에서 근무한 박간호사는 환자 가족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성호 씨, 어머님이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다가 다시 혼수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의식이 있을 때 계속 뭔가를 찾으시더라고요. 뭘 찾으셨다고요? 성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간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계속 백구라고 부르시면서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혹시 집에 개를 기르시나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백구라는 개를 기르고 있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끼시거든요. 박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기른 반려동물을 많이 그리워하시거든요. 그 시각 집에 혼자 남아있던 백구는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목줄 안쪽에 끼워진 봉투 때문에 목 부분이 계속 거슬렸습니다. 백구는 발로 목줄을 극적거리다가 실수로 봉투의 한쪽 끝이 목줄 밖으로 삐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얀 봉투의 모서리가 털 사이로 살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오전 성우가 다시 집에 와서 백구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마침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문안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성우야, 어머니 어떠시니? 많이 걱정됐어. 김아주머니는 김영옥과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고. 성우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아주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안 와?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번씩은 왔는데 다들 바쁘다고 하네요. 사실 형제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큰형은 서울에서 사업이 바쁘다고 했고 둘째 형은 아이들 때문에 자주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신혼이라 정신이 없다며 가끔씩만 얼굴을 비춰주었습니다. 참, 백구는 어떻게 지내니? 어머니 안 계시니까 많이 풀이 죽어 있을 텐데. 김아주머니가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현관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목 부분을 계속 긁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저러고 있어요. 성우가 백구에게 다가가자 김 아주머니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어머, 백구 목에 뭔가 끼어 있는 것 같은데? 김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눈에 목줄 사이로 삐져나온 하얀 봉투 끝이 포착되었습니다. 성우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이게 뭐지? 성우는 조심스럽게 백구의 목줄을 풀어보았습니다. 백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얌전히 있으면서 성우가 목줄을 건드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목줄 안쪽에서 꽤 두꺼운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조심스럽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봉투를 들고 김 아주머니와 함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어머니가 백구 목에 이런 걸 끼워두셨을 리가 없는데. 김 아주머니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글쎄, 혹시 어머니가 쓰러지시기 전에 백구에게 뭔가를 맡기신 건 아닐까? 성우는 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겉봉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었지만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성우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백구에게 맡기신 거라면 분명 너에게 전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야. 열어보자. 성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과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성우가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이건 출생신고서네. 종이 위쪽에는 분명히 출생신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잠깐, 이거 내 출생신고서인 것 같은데.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신고인 란을 보니 김영옥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인 김영자 김영옥의 언니 그리고 비고 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모 사망으로 인해 이모 김영옥에게 양육 위탁. 성우는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사진을 뒤집어 보니 김영옥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야, 너는 내 언니 영자가 낳은 아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낳은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내 아들이다. 김 아주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구나. 성우는 종이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성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변하지 않아. 이 종이만 봐도 알 수 있잖니. 하지만 성우에게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 형제들과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출생신고서를 손에 든 채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그런 성우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성우야, 너무 충격받지 마. 어머니 마음은 변함없으실 테니까. 하지만 성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형 장성민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성우야, 어머니 상태는 어때? 내가 오늘 저녁에 동생들이랑 같이 병원에 갈 건데.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형. 아직 의식은 못 찾으셨어요. 그런데 형, 저녁에 오신다고 하셨죠? 응. 이번 주말에 다들 모여서 어머니 일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서. 성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형제들이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재산 정리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전화를 끊은 후 성우는 다시 출생신고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성우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일단 병원에 가서 어머니부터 보자. 이 일은 천천히 생각해봐도 되잖니.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오후 5시 성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형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형 성민, 둘째형 성우, 그리고 막내 성진이 병실 복도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우를 본 성민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성우야, 왔구나. 형들, 어머니 상태는 확인해 보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의식은 없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 성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성민이 동생들을 한 곳으로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야. 어머니 일로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성우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과연 형제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병원 로비 한쪽 카페테리아에 자리를 잡고 앉은 형제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병원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야. 성우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잖아. 성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분담해야지. 성우는 의외의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이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성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우 형, 미안해. 그동안 너무 형한테만 맡겨두고 우리가 무책임했어. 하지만 성민의 다음 말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 상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있잖아. 병원비도 그렇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그렇고. 성민의 말에 성우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형, 어머니가 아직 의식도 못 찾으셨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성우야. 우리가 어머니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자는 뜻이야.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봤는데 어머니 재산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 특히 이 집이랑 예금 통장 같은 거 말이야. 성우는 형제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형제들이 균등하게 나누는 게 어떨까 해서. 물론 성우가 그동안 어머니를 많이 돌봐왔으니까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 성민의 말에 성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요? 어머니가 저 안에서 의식불명으로 계시는데.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성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우리도 어머니가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는 마음은 같아.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하잖아. 이때 성우의 머릿속에 아까 발견한 출생신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이 상속 문제에서 자신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성우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우야, 성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유언장 같은 걸 만들어 두신 적이 있어? 아니면 어떤 중요한 서류라든지.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형들이 혹시 어머니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성우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출생신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진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성우 형한테는 뭔가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부터 김영옥을 돌봐주던 박 간호사였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다가 다시 혼수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뭔가를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성민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뭘 찾으셨다는 거죠? 박 간호사는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백구라고 계속 부르시면서 손으로 뭔가를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우라는 이름도 몇 번 부르셨어요. 성우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있을 때 백구와 자신을 찾으셨다는 것은 분명 그 출생신고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박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참,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미안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성우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미안해 하실 게 있을까? 성진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글쎄, 우리한테 병원비 부담 주는 것 때문인가? 성우만이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미안해 하시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입니다. 성우는 봉투를 품 안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환자분께서 개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면회 시간에 잠깐이라도 보여드리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백구를 데려와서 어머니께 보여드리자. 성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내일 형제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서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어머니가 왜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성우는 백구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형제들과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어머니를 혼자 보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백구를 안고 서 있는 성우를 본 박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아, 어제 말씀드린 개를 데려오셨구나.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잠시 후 의사의 허락을 받아 성우는 백구와 함께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옥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지만 백구가 침대 곁에 다가가자 신기하게도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백구가 왔어요. 어머니를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성우가 조용히 말하자 김영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백구는 침대 옆에 얌전히 앉아서 김영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백구 목에서 봉투를 찾았어요. 그 안에 있던 출생신고서, 그게 정말인가요? 김영옥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성우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는 거죠? 성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형제들이 들어왔습니다. 성민, 성우, 성진이 차례로 들어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성민이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백구를 보시고 좀 반응이 있으셨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가락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성우가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왔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하지만 김영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성진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간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찾으시는 것 같지는 않네요. 성우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제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형들, 사실 제가 어제 어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는 거야? 성민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품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백구 목줄에 숨겨두신 거예요. 쓰러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구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형제들이 모두 성우를 주시했습니다. 성우가 봉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성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봉투에서 출생신고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출생신고서인데요.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해요. 성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놀람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신고인이 김영자라고 되어 있네. 성민과 성우도 급히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성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자, 어머니 언니 이름 아니야? 성우가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이거 뭔 소리야? 성우가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야?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진이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비고란에 보니까 친모 사망으로 인해 이모 김영옥에게 양육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 성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이 안 돼. 어머니가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 성우는 사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적힌 김영옥의 글을 읽어주었습니다. 성우야, 너는 내 언니 영자가 낳은 아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낳은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내 아들이다. 성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성우는 우리 친형제가 아니라는 거야? 성민도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촌이지, 사촌. 어머니 언니 아들이니까. 성진이 갑자기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법적으로는 성우 형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거 아니야? 성우는 동생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 여기고 키우셨잖아. 하지만 성민의 다음 말이 성우를 더욱 절망시켰습니다. 성우야, 우리도 내가 가족이라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 어머니 재산 상속할 때 다른 친척들이 이에 제기할 수도 있고. 성우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성우야.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많이 돌봐온 건 고맙지만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 피가 안 섞인 건 사실이니까. 성진이 덧붙였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상속은 우리끼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대신 성우 형한테는 따로 뭔가 챙겨드릴게.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았어. 형들과 동생이 다 외면할 때도 혼자서 병원비 내고 돌봤단 말이야.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민이 손을 들어 성우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성우야, 진정해. 우리가 내 고생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법적 상속자는 우리 세 명이야. 그게 법이고 원칙이잖아. 성우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실질적인 혜택도 많이 받았잖아. 집세도 안 내고 생활비도 절약하고. 성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런 걸 다 계산하면 오히려 성우 형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받은 셈이야.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거야? 혈육이니 뭐니 하면서 어머니가 의식불명으로 누워 계실 때 벌써 재산 계산하고 있었구나. 성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영옥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제들의 다툼 소리에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김영옥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어머니의 첫마디에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옥이 눈을 뜨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간 의식불명이었던 어머니가 깨어난 것도 놀라웠지만 마치 형제들의 대화를 모두 들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영옥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성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깊은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옥은 힘없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제 다 알게 됐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성민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식을 찾으셨구나. 많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김영옥은 성민을 잠깐 바라본 후 다시 성우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성우야, 어미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구나. 성우와 성진도 침대 주위로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속 문제로 다퉜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옥은 천천히 성우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닌 건 맞다. 성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김영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의 어미는 내 언니 영자였다. 영자는 너를 낳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는 너무 작고 약했어. 병원에서도 살기 어렵다고 했지. 성민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성우가 신생아 때부터 어머니가 키우신 거예요? 김영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막 25이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 너희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성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셨다고요? 김영옥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겠니? 그래도 나는 언니 영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성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는데요? 김영옥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가 죽기 전에 나에게 부탁했어. 성우를
진짜 아들처럼 키워달라고 성진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셨어요? 김영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우가 어릴 때 상처받을까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기회를 놓쳐버렸어.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저를 아들로 여겨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김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성우야.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걸 해줘야 했는데. 뭔 소리세요? 성우가 의아해하자 김영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형들보다 더 착했고 더 효자였어. 혹시 내가 눈치를 채고 더 잘해주려고 그런 건 아닐까? 항상 미안했어. 성민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성우를 항상 더 챙겨주신 거였구나. 성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어릴 때부터 성우한테만 특별히 더 잘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김영옥은 다른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도 미안하다. 성우 때문에 너희가 소외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성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그런 거 몰랐어요. 하지만 성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해드리려고 한 건 혈연관계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해서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분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김영옥은 성우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너 같은 아들을 둔 게 내 평생 가장 큰 행복이었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형제들을 모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아까 상속 이야기 다 들었어. 형제들은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대화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성민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김영옥은 손을 들어 성민을 제지했습니다. 아니야. 너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법적으로는 성우가 상속받을 권리가 없을 수도 있어. 성우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영옥이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우에게 모든 걸 정리해 줄 거야. 집도 예금도 모두 성우 이름으로 바꿀 거야. 성민과 성우, 성진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성우가 말하려 했지만 김영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가 나를 가장 많이 돌봐줬어. 너희들이 모두 외면할 때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 그러니 이건 당연한 거야. 성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김영옥은 성진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성우처럼 나를 돌볼 자신 있니? 성민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성우 혼자 부담 갖지 않게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김영옥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였습니다. 성우는 어머니와 형제들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고마웠지만 이렇게 되면 형제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것보다 어머니가 빨리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해요. 김영옥은 성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그리고 나서 다른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성우를 형제로 인정하고 계속 가족으로 지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형제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옥이 상속에 대한 의지를 밝힌 후 병실 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이었고 성우와 성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후 성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김영옥은 성민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야. 성우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 친아들인 건 변하지 않잖아요. 성우 형이 많이 돌봐드린 건 인정하지만 상속까지 다 넘겨주시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진도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이렇게 차별하시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김영옥은 눈빛을 차갑게 하며 대답했습니다. 차별이라고? 그럼 그동안 성우가 혼자 나를 돌볼 때 너희들은 어디 있었니? 성우는 형제들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형제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우가 중재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성우는 지금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받은 혜택은 생각 안 하는 거야? 집세도 안 내고 생활비도 절약하고 그런 걸 다 계산하면 벌써 충분히 받은 거 아니야? 성민의 말에 성우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연하다고? 피도 안 섞인 사이인데 뭐가 당연해? 그 말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이제는 자신을 완전히 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영옥도 성우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성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성우는 너희들보다 더 진짜 아들 같았어. 성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예요? 어머니가 성우 형만 편애하시니까 저희는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성진의 말에 김영옥은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김영옥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흥분으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한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간호사를 부르자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셨나 봅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면회는 당분간 제한해야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형제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성민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가 좀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가족분들도 이런 일로 다투시면 안 됩니다. 형제들은 고개를 숙이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형제들 사이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성민이 성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해? 어머니까지 아프게 만들어서 상속받으려는 거야?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지금 제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성우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잖아. 어머니가 내 편을 들어주시니까. 성진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이 혈연 관계도 아닌데 어머니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포기할게요. 어머니 재산 다 가져가세요. 저는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성우의 말에 형제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성민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대신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만은 제가 계속 돌볼게요. 그 이후에는 형제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성우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우리가 법적 상속자니까. 하지만 성진은 뭔가 찜찜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과연 성우 형의 포기를 받아들이실까?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이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형제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우가 급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모두 부르시라고 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형제들은 모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민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화나게 해드린 것 같아. 성우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안 됐는데. 성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위험하신 건가요? 성우는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일수도 있는 순간에 가족들이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하고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속 문제로 다투던 것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 성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성우와 성진도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성우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한가요? 어머니부터 살펴봅시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김영옥의 모습은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형제들은 모두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옥의 상태가 위독해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며 어머니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은 잠시 접어두고 모두 어머니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곁에서 거의 떠나지 않았고 백구도 병원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김영옥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을 떴습니다. 성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우야. 김영옥의 목소리는 너무도 약했지만
성우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김영옥은 성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너 같은 아들을 둔 게 내 평생 가장 큰 행복이었어. 성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포기하시면 안 돼요. 더 오래 함께 있어야 해요. 성우야, 내 말 잘 들어. 김영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너는 피는 안 섞였지만 내가 낳은 어떤 아들보다도 더 소중한 내 아들이다. 성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렴. 그들도 너의 진짜 형제들이야. 김영옥의 말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김영옥은 성우의 대답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다른 형제들도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성민, 성우, 성진이 침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김영옥은 아들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왔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 앞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성민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오래 숨겨둔 게 문제였어. 성우가 어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성우 형과 잘 지낼게요. 앞으로는 형제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겠어요. 성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성우 형도 저희 가족이에요. 김영옥은 아들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백구는 잘 있니? 네, 어머니. 백구가 병원 로비에서 어머니 기다리고 있어요. 성우의 말에 김영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녀석도 데려와 줄 수 있을까?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잠시 후 백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백구는 김영옥을 보자마자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김영옥은 힘없는 손으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고생 많았어. 너도 우리 가족이야. 백구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김영옥의 손을 코로 비볐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옥은 아들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성우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야. 형제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속 문제는 너희들이 잘 의논해서 정하렴.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사는 거야. 김영옥의 말에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잘 의논해 볼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 집에서 계속 살면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요. 재산은 형제들이 나눠 가져도 괜찮아요. 성우의 말에 형제들은 고마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성우 형. 어머니 말씀이 맞아. 형이 가장 많이 돌봐드렸으니까 집은 형이 가져야 해.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나누면 돼.
성진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성우 형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에서 계속 사셔야 해요. 김영옥은 아들들의 화해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시죠? 좀 쉬세요. 성우가 말했지만 김영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정말 편안해졌어. 너희들이 화해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김영옥은 백구를 다시 한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앞으로 성우랑 잘 지내렴. 우리 가족 지켜줘야 해.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김영옥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김영옥은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우의 손을 잡고 있었던 그녀의 얼굴에는 안정감이 흘러넘쳤습니다. 아들들의 화해를 확인한 후 편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김영옥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이웃들과 친지들이 찾아와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영정 앞에는 백구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형제들은 어머니가 살던 집에 모여 앉았습니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어머니 말씀대로 이 집은 내가 가져. 우리는 예금을 나눠 갖자. 성우와 성진도 동의했습니다. 성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형제들,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어머니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지내요. 성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짜 형제니까. 성진이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도 이제 성우 형이 잘 돌봐주세요. 백구는 성우 곁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백구와 함께 어머니가 좋아하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지낼 테니까요. 성우의 말에 백구가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피보다 깊은 정으로 맺어진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성우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일상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